네, 본격적으로 이제 웹 접근성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웹 접근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웹 접근성? 전 모르겠어요. 다 들어보셨나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웹 접근성. 그래서 뭐 웹 접근성이란이라 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네. 여기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접근 지침에서는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활용 가능성이 제공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단은 위키피디아에서도 뭐 표준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페이지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웹 접근성이라는 것은 그 단어에도 표현이 되어 있듯이 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근데 일반인들, 우리 그냥 뭐 장애가 없는 정상분들은 웹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장애인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뭐 다 들어는 보셨죠? 장애인도 모든 그 부분에서 어떤 사용하는 부분들, 어떤 뭐 생활하는 부분들 불평등을 받지 않는 그런 권리가 있다.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웹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제약사항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웹 접근성이라는 것이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도 아니면 장애인들도 모두 이제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게 이제 장애인분들이 어떤 신체적인 제약들이 많잖아요.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더욱더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정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네, 이런 웹 접근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을 텐데, 편하게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장애 유형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들이 시각장애. 예. 여러분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 한번 감아 보시고, 네, 앞에 있는 노트북을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불편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키보드 정도는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앞에다 자판 이렇게 대고, 키보드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우스 쓸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뭐 사용 못 하시겠죠, 그죠? 커서가 어디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기본적인 것은 뭐 웹 접근성이랑 어려워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마음에 돼서 한번 웹을 사용해 보시면, 이런 불편하구나, 또 해결하면 되는 게 웹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주관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죠? 그리고 장애라는 것이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뭐 이런 상반신을 사용할 수 있는 상지장애 같은 것들도 있고, 그죠? 시력도 보면은 전체 시력을 못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시나 뭐 저시력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는 있지만 작은 글씨는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씨를 확대하면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시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런 웹 접근성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혹시 시각장애인들 어떻게 웹 쓰는지 보신 분 있으세요?
쓰세요. 예. 보통은 어떻게 쓰시냐면 키보드로만 쓰세요. 키보드로만 이게 사용을 합니다. 웹을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고 보조 도구들이 있어요. 보조 도구 어떤 보조 도구가 있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그 웹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지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것들 인지를 하고 그분들은 보통 뭐 이런 그 책 읽는 것도 보통 이렇게 녹음 파일들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보통 한 2배속으로 막 들으시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보면 여기 보면 보조 도구들이 있죠. 보조 도구들. 여기 보면 확대경이거든요. 저시력자들이 쓰는 확대경이거든요. 확대경.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상반신을 못 쓰니까 이제 하반신으로 이렇게 하는 도구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도구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리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텍스트를 리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그분들의 몫인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웹 접근성의 어떤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형 웹접 컨텐츠의 어떤 지침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식을 좀 편하게 용이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보면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가 아닌 컨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음성,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된다. 네, 컨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항목에 보면 뭐 여기 보면 대체 텍스트라는 말이 막 나와요. 그죠? 대체 텍스트. 이게 과연 뭔지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웹 접근성 관련해서 교수 설계자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사실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좋지만 그래도 웹 접근성이라는 게 있다. 뭔지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 텍스트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 네이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를 가시면 자 여기 사이트들이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웹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웹페이지 소스북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도 있지만 네, 네이버 접속해서 네, 여기 페이지 소스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HTML5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페이지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소스 코드들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복잡한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 뭔지는 모르겠고 소스 코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코드들, 이 소스들을 HTML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예, 요것들을 이제 규약을 해 놓은 게 5번째 버전의 HTML이다라고 해서 HTML5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렇게 요런 것들로 구성이 돼서 요런 모양새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볼 건 뭐냐면 Alt라는 거예요. Alt 컨트롤 누르시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시고 F를 누르시면 이게 찾기가 되거든요. 뜨죠 이렇게. 여기다가 ALT라고 한번 해보세요. ALT.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요 지금 HTML 코드 상에서 ALT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지금 소스 코드에 한 111개 정도의 소스가 이렇게 ALT라는 게 있네요. 내려보시면 여기도 있고 이렇게도 있죠. 자, 이렇게도 있죠. ALT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대체 텍스트라는 거예요. 대체 텍스트. 위에 보시면 뭐가 있냐, 이게, 참, 여기 지금 제가 포커스를 이렇게 한 게,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포커스를 한 게 이게 뭐냐면, 이미지를 부르는 HTML 코드예요. 이미지, src, 이게 뭐냐면, 이미지의 소스의 경로가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의 높이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체 텍스트는 매일 경제라는 대체 텍스트입니다 해서 뭐 이렇게 클래스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면 돼요.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대체 텍스트라는 거예요. 대체 텍스트. 이게 아마 예측을 하기에는 매일경제신문사, 잠시만요. 매일경제가 있나요? 아마 요 어디에 있는 그걸 것 같아요. 요 어디에 있는 매일경제에 있는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 코드인 것 같아요. 얘는. 자, 그래서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맹인 분들, 아예 전혀 앞을 보실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이미지를 볼 수가 없죠. 이미지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전맹이신 분들은 텍스트를 읽는 프로그램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텍스트들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긁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텍스트예요. 이렇게 긁었을 때 이렇게, 예, 이렇게 긁어지는 것들이 텍스트예요. 요것들은 읽을 수가 있어요. 리더들이 인식을 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구독한 언론사 이래가지고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미지예요. 이미지로 된 거예요. 이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리드 프로그램이. 그럴 경우에는 이 대체 텍스트라는 것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Alt라고 된 요 부분을 써줌으로 인해서 이미지들을 텍스트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었죠? 그러면 강사님, 전맹이신 분들이 이것들을 읽는데 마우스 같은 거 안 쓰잖아요. 마우스.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인식을 해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셨죠? 한번 볼까요? 탭 한번 눌러볼게요. 탭. 탭 누르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해서 포커스가 이렇게 가 있죠. 한 번 더 눌러볼까요?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나 있죠. 또는 여기가 주니어 네이버 있죠. 해피빈 있죠. 네. 이렇게 계속 메일, 카페 이렇게 포커스 이동이 되죠. 이런 거 처음 봤죠. 자, 신기한 거 많이 보여주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게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보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탭을 하면 브라우저에서도 이게 기능이 있어요. 브라우저 기능하면 처음에 탭을 하면 어쨌든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들을 주소를 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을 접속한 다음에 탭을 눌러서 이걸 읽어요. 이렇게 읽어서 이게 뭐구나. 그리고 이거 딱 하면 포커스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로 엔터 눌러보세요. 엔터 누르면 이동이 돼요. 마우스 클릭 안 해도. 그러면 해당 페이지에 또 이동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은.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이 대치 텍스트들을 제공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동을 이렇게 해요. 이동을 하는데, 자, 언론사 이동했어요. 그럼 한국일보 이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 대치 텍스트가 없다라고 하면 그 리더기가 인식을 못해요. 리더는 프로그램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Alt라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 텍스트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외에도 청각장애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막이나 수화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이나 수화.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뭐 TV 프로그램이나 뭐 예능에서도 보면 요즘에는 과거 우리 TV 프로그램하고 비교 한번 해보면 자막이 엄청 늘었죠. 그쵸? 근데 그것들은 사실은 뭐 우리 일반인들, 정상인들 대상으로 해서도 많이 늘었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막이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각장애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명확하게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약시자와 관계 있어요. 시각장애인 분들인데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 있죠. 요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색을 갖다가 무채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면 사실 인식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명확하게 보통 이제 고대비라고 혹시 아시나요? 고대비? 검은색 바탕에 흰색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요런 거 같은 색들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크기 모양이나 색 소리 관계없이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 컨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경 자체도 장애인 분들한테는 좀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웹적 분상에서는. 그 다음에 운영의 용이성이라고 해서 키보드 접근성. 앞서 보셨죠? 네이버. 보셨을 때 탭으로 이렇게 키보드만 쓰기 때문에 키보드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읽고 사용하는데 충분한 시간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광감인성 발작 예방들 이런 것들 읽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쉬운 내비게이션, 이것을 내비게이션 할 수 있었는데 아까 네이버 탭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것들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광감인성 발작 예방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들한테도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 간질 질환 같은 것들 있죠. 이게 반짝반짝한 것들 있죠. 인트로 화면 화려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진짜 그런 게 나을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막 한참 그 검수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개발자들이 너무 화려하게 인트로를 너무 화려하게 깜빡깜빡을 많이 넣은 거예요. 정말로 전 그런 경우 처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핑 돌더라 머리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짝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많이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 용이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가독성 부분.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의 기능과 실행 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 그래요. 앞서서 아까 탭 이동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생활을 해봤을 때 이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을 클릭했을 때 새 창이라고 떴어요. 새 창이라는 키워드 뜨고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리겠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런 안내 멘트나 안내 어떤 뭐 단어들 이런 거 제시 없이 그냥 클릭했을 때 새 창이 떠버리면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특히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요것도 아까 내비게이션 있죠.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고성 같은 경우에도 뭐 문법 준수, 오탈자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는 원칙이 4가지 원칙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보시려면 요것들을 방문을 해 보시면 돼요. 요 사이트를 방문을 해 보시면 되고, 인터넷상에서 우리 그러면 이러닝상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좀 구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 첨부 파일 하나 드렸어요. 첨부 파일. 그것을 보시면 여기 지금 15페이지에 있네요. 15페이지에 보시면 대체 텍스트 있죠. 대체 텍스트 요거 제시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 아까 그건 설명을 계속 해드렸죠.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이제 대체 텍스트에 대한 거고요.
이미지를 설명을 했을 때도 여기 대체 텍스트에 있잖아요. 요런 것들. 그냥 이미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이게 이미지라고 이미지 끝내면 안 되고요. 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이렇게 대체 텍스트에 설명 내용들을 기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자막 부분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명칭을 뭐 열린 자막, 닫힌 자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상 내에 그냥 자막이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 학습자가 이걸 조작을, 자막을 끄거나 보거나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형태, 후자 형태로 해야 된다.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캡션들은 이걸 끄고 그러니까 켤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을 할 수 있게 자막이면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자막 버튼을 갔을 때 자막 뭐 열림, 닫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런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인식 용이성 부분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막을 제공하는데 이런 컨텐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막을 열게 하면 스크롤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읽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데 따라, 그러니까 그 청각장애인들이 인식을 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기본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리딩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자, 요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웹 접근성이라는 거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 특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디자인의 컨텐츠, 디자인에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아마 해외 컨텐츠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국내 컨텐츠들이 좀 화려한 느낌이 사실 있어요. 컨텐츠 자체가, 이런 이 컨텐츠 자체가 화려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추정권 때 우리가 인터넷 속도가 좀 빨랐잖아요. 화려하다는 것은 사실 거기 이제 데이터 전송용량이 많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빨랐기 때문에 이러닝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화려한 것들, 뭐 이런 편집도 또 그렇고 UI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이렇게 우리 UI 디자인 컴포 받을 때 보면 단순한 거 있잖아요. 해외에 있는 그런 심플한 것들로 이렇게 해버리면 컨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드백을 주고 뭐 이렇게 좀 더 이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피드백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들을 봤을 때 앞서서의 우리 그 인식의 용이성의 어떤 고대비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맞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그냥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구분을 해드리면 어떠냐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민 대상으로 하죠. 대민.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학습자들이 일반인들로 섞여 있는 반면에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학습자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이 뭐냐면 민원에 약해요. 민원 제기했다면 그 수정을 해야 돼서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피드백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공기관 컨텐츠 개발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할 때 그런 경우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웹 접근성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 내용들이 명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명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어쨌든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컨텐츠들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때요? 그때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뭐 담당자가 이런 전제 깔릴 수 있잖아요. 우리 구성원들, 우리 직원들은 지금 장애인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정상인 그 웹 접근성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경우도 사실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신경 안 쓰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좀 프로젝트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기업의 어떤 컨텐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담당자도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실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웹 접근성이 모르고 있다가 개발 다 해놨더니 그제서야 웹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좀 안 좋은 사례, 좀 워스트 케이스 사실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 웹 접근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민감한 편이다. 이런 배경 지식들이 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좀 상황 대응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 설계상에서는 자막 부분 있잖아요. 자막 부분하고 아까 그 포커스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좀 주요한 웹 접근성의 어떤 대응 방안일 거예요. 그래서 고대비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 좀 견해들이 많이 다르고 우리가 디자인을 좀 중요시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잘 포기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좀 그게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있어서 보통은 디자인은 그냥 일반 정상인들 대상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다만 좀 웹 접근성을 반영을 할 때 이런 조작 부분들 아니면 자막 부분들 이 부분들에 많이 좀 치중해서 컨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디자이너